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딥티크입니다. 한 번쯤 딥티크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딥티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브랜드가 시작을 합니다. 창립자 3명, 이 3명이 딥티크를 창립하게 되는 건데요. 이 3명들의 직업이 이제 예술적인 부분에서 좀 가까웠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딥티크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향수 브랜드를 운영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작게 인테리어 소품들을 위주로 이제 판매를 시작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향초, 그 다음에는 향수 브랜드,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재 알고 있는 그 딥티크 브랜드로 완성이 된 겁니다. 파리의 생메르쟁 34번가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처음 오픈이 됩니다. 1961년 브랜드가 생겨나고 나서 2년 뒤인 1963년에 향초를 딥티크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향초 같은 경우는 런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향초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향초가 당시에는 예술적이면서 감각적인 향기라고 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8년 딥티크에서 처음으로 이제 딥티크 향수인 로라는 향수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향수 같은 경우는 16세기 기반의 향수 레시피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이 딥티크, 왜 브랜드 명이 딥티크인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브랜드 명은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딥티코스라는 그 단어가 있다고 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둘로 접을 수 있는 목판화를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딥티크가 처음 브랜드를 시작을 했을 때 딥티크 그 매장에 양쪽에 동일한 크기의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딥티코스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딥티크로 브랜드명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제 딥티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도형이거든요. 이 딥티크에서 이 타원형 도형으로 지금 많은 향수들을 선보이고 있죠. 타원형 안에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저도 지금 딥티크 향수를 2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딥티크 향수를 2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딥티크 제품 패키지 모두 자체가 이런 타원형 안에 일러스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제품에 관한 어떤 역사, 그 스토리가 고스란히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면에 있는 이 스티커 그림이랑 이 뒷면에 있는 그림이 또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이 뒷면에는 이제 패키지는 없는데, 여기 안쪽 조금 더 안쪽으로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런 어떤 앞면과는 다른 이런 그림들이 앞뒤로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이게 또 딥티크가 어떤 고객들에게 얘기하려는 부분을 일러스트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역시 예술가들이 처음에 이제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어떤 일러스트나 사소한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을 신경 쓰는 게 느껴졌던 이 패키지였습니다. 이제 이 타원형 부분도 이제 고대 이집트, 그때 영감을 받아서 그때 이제 건축물이나 어떤 사상, 그리고 마인드 같은 부분에서 이 세 분의 창업자분들이 다 어떤 공통적인 무한한 가능성, 부드러움, 엄격한 이런 어떤 이분들만의 어떤 그 예술적인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맞닿아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를 시작했고, 이거를 또 이제 얘기하기를 문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타원형이 다른 세계로 가는 이제 문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는, 이제 딥티크의 세계로 들어오는 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또 이제 이 타원형을 계속 고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딥티크의 어떤 텍스트 로고 같은 경우는 세리프체를 이용했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세리프체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티크가 좀 특별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스타벅스나 아니면 나이키나 아니면 온 리추얼스 같은 어떤 브랜드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몇 가지 했던 브랜드들은 이 로고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사람들의 그 로고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에 제가 10분한테 딥티크 로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스타벅스처럼 딱 하고 생각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제품 라인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다양성 때문에 로고가 많이 죽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로고가 죽어도 될 만큼 이 제품 라인의 그 일러스트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워서, 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워낙 뛰어나서 로고를 엄청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타원형 그런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로고만큼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딥티크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또 신선한 브랜드를 알리는 방향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고객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인지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메틱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제가 전에 말했던 리추얼스 브랜드나 여기 브랜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 제품 라인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제품 라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눠진 것 같아요. 확실히 리추얼스도 마찬가지로 뭐 사쿠라 있었고 뭐 오렌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딥티크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이 브랜드 제품 라인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코스메틱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의 패키지 라인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사업이 성공하는 데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딥티크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 라인의 일러스트들이 왜 다 다르냐면 그 제품 안에 이야기를 우선 그림으로 일러스트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몇 년간 계속 쓰고 있는 이 탐다오 브랜드 제품도 보면은 이게 이 제품 라인에 그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탐다오 오드 퍼퓸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베트남의 신성한 숲에 대한 기억, 사원에서 타오르는 부드럽고 우윳빛 단향이라고 합니다. 이제 딥티크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이브 쿠슬랑이 단향에 대한 어릴 적 추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 딥티크 탐다오에 담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라인에 이제 일러스트를 사용을 하면서 브랜드의 어떤 차별성을 똑똑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딥티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딥티크의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적인 어떤 요소들로 향수를 만들자라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지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제 딥티크가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젠더리스의 향수를 팔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젠더리스라고 하면은 남성, 여성 이제 상관없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향수를 이제 뜻하는데요. 이렇게 젠더리스로 하게 되면 제품을 판매할 고객층은 넓어지고 그러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긴 하겠죠. 남녀에게 같이 팔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런칭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브랜드가 처음에 작을 때는 이렇게 젠더리스한 브랜드 느낌보다는 스타트업 하시는 어떤 향수 브랜드 분들은 특정 타겟팅을 특정 이제 브랜딩을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만들고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페르소나에 따라서 알리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쪽 타겟층 그러니까 어떤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뿌리면 그쪽에서는 이제 반응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서 점차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제 딥티크 같은 젠더리스한 향수들도 이제 내놓고 그렇게 하면 브랜드가 더 빨리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딥티크라는 곳은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을까? 자, 여러분 이 지역이 주는 브랜드의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하면 어떤 분위기가 생각나나요? 고급스럽고 그리고 뭔가 럭셔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하면은 뭔가 좀 세 보이고 뭔가 차가울 것 같고 뭐 이태리 하면 장인들이 많을 것 같고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좋을 것 같고 이태리에서 만드는 건 다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주는 그 지역 느낌이 이런 부분에서 이 지역 느낌을 잘 살려서 사업을 하는 것도 브랜드의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딥티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이 프랑스 럭셔리한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살려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브랜드를 쭉쭉쭉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혀서 지금까지 이제 딥티크가 잘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딥티크 브랜드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배워볼 부분은 왜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내 브랜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하시는 사업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딥티크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가져와서 소개를 계속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